2022년 10월 온스당 1600달러대를 찍었던 금 가격이 2025년 4월 35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년 반 만에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기가 높던 금이 조정을 받고 이 자산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유동성의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저는 꼭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금과 비트코인을 면밀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금 사려고 하셨다면 잠깐만 멈추시고 영상 잘 보신 다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희소성인데요. 먼저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인류 역사상 금이 채굴된 총량은 약 20에서 21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22조 달러가 되고요. 어떤 자산과 비교해도 최상위에 속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채굴된 양이 약 1985만 개 정도이고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1.9조 달러가 된다고 하고요. 자산군 중에 총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최근 상승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앞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이 공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공급될 것인가가 되겠죠. 먼저 금의 연간 공급량을 살펴보면은 매년 신규로 채굴되는 금이 기존 총량 20만 톤의 약 1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금의 인플레이션율이 1에서 1.5%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감기에 의해서 공급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서 연간 공급 증가율은 약 0.8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금의 연간 공급 증가율이 1에서 1.5%라고 설명드렸죠. 그것보다 꽤나 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의 반감기가 이전의 반감기와는 한층 차원이 달랐던 것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율 측면에서 금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 된 첫 번째 반감기였던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이죠. 마지막으로 공급량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예측치이긴 한데 앞으로 채굴될 수 있는 금의 수량은 약 5만에서 6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캐지면은 금의 25%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이미 하드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딱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채굴된 수량이 1985만 개니까 남은 수량이 115만 개가 되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은 약 5에서 6% 정도가 더 채굴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다가 이 남은 수량들이 앞으로 한 100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채굴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급 속도랑 이 미래 공급량을 고려해 봤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성 관점에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볼 건데요. 사용성은 실제로 우리가 이 자산들을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먼저 결제 수단으로서 편의성은 어떤 것이 더 뛰어날까요? 사실 이거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금은 무겁기도 하고 또 순도도 확인해야 되고 무게도 재야 되고 정말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물론 이 트랜잭션을 하는데 좀 느리고 수수료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사용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금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결제가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하고요. 반면에 금은 귀금속으로 일단 많이 쓰이고, 목걸이나 귀걸이, 그리고 산업자재로도 쓰여서 그 자체가 가치 저장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도 지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게 진짜 금인지 진짜 비트코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은 귀금속이니까 순도 검사 같은 감정이 필요한데, 이 진짜 금을 확실히 알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바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받은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거 진짜 맞다고 합의해가지고 검증해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성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실물 연계성과 활용처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밀리지만, 휴대성, 결제 편의성, 증명 용이성 등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수익성인데 바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과 비트코인의 장단기 수익률을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리고 현재 가격 이렇게 4가지의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10년 전 2015년 4월에 금의 온스당 가격은 1184달러였습니다. 근데 현재 3300달러니까 약 178%가 올랐죠. 10년 동안 한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5년 전을 보면은 2020년 4월에 1686달러였습니다. 그래서 95%가 올랐고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보면은 1년 전에 2286달러였기 때문에 4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1년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10년 전 비트코인은 약 250달러로 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사실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37,000%가 올랐어요. 370배가 오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 너무 초창기니까 조금 최근으로 와보면 5년 전 대비 비트코인은 약 946%, 9배, 10배가 올랐고요. 1년 전 대비해서는 약 5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을 좀 비교해보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은 44%, 비트코인은 52%. 그래서 비트코인이 높기는 하지만 약간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거는 금이 조금 최근에 급등을 해서 보정이 된 측면이 있고요. 장기 수익률에서는 비트코인이 압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교 기준은 발전 가능성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가 어떤 자산을 선호하는지가 이 미래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랑 G세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훨씬 더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자산이 30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 자산 선호도를 물어봤을 때 21세에서 43세 자산가들의 26%가 자산 증식 기회가 큰 투자처로 코인이랑 디지털 자산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44세 이상에서는 단 4%만이 코인을 골랐고요.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40세 이하 투자자의 77%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앞으로 MZ세대가 미래의 주축세대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질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에서는 현재 실버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실버세대의 자산이 MZ세대로 상속이 되거나 이전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전이 될 때 약 84조 달러가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6조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근데 6조 달러가 앞으로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배, 4배 정도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정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 의해서 그 자산이 압류되거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과연 어떤 자산이 정부나 특정 기관의 영향력에서 더 자유로울까? 이런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늘 정부와 중앙은행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금본위제를 할 때에는 정부가 금 가격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었고, 또 금을 강제로 매입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금본위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의 상당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금을 사고 파는 것이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정부랑 중앙기관, 이런 큰 기관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계가 됐어요. 발행하는 주체도 없고, 또 거래 검증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정부나 기업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멈추거나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에도 약간은 중앙화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굴 능력의 상당 부분이 몇몇 대형 채굴 업체들한테 몰려 있고요. 비트코인의 소유도 상위 1만 명이 전체 유통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지갑 개수도 지금 4억 개를 넘어섰고,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ETF도 나왔잖아요. 그런 투자 상품들이 되게 다채로워지면서 일반 개인들도 비트코인 보유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소유 집중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탈중앙화 정도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탈중앙화였던 비트코인이 금을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35년 장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금보다 강력해질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희소성, 공급 속도와 인플레이션율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금을 추월했고, 사용성, 휴대 결제 검증 면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가져다준 압도적인 편리함이 존재하고요.
수익성, 장단기 수익률로 이 성장 잠재력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네 번째, 발전 가능성. MZ세대의 뚜렷한 선호와 거대한 자산 이전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탈중앙성. 어느 정부도 멈출 수 없는 네트워크까지 보유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결국 가치 저장의 미래는 온체인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금 투자가 별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안정성도 있고 올라줄 때는 또 올라주는 금도 투자처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샀지. 금이야. 물 왜 사? 근데 얼마나 비싼데? 모형 골드바입니다. 썸네일 찍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구독해주시겠지? 구독.